안녕하세요. 헬스 진행의 양혜선입니다. 탈모를 걱정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체질 탓도 있겠지만 잘못된 식생활과 또 스트레스, 지나친 다이어트와 또 두피 관리를 잘하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탈모를 막기 위한 두피 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첫 번째, 지성 두피의 경우는 하루에 한 번씩, 또 건성 두피의 경우는 2, 3일에 한 번씩 머리를 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 샴푸로 머리를 감을 때는요, 시간이 없는 아침보다는 저녁에 감아주시는 것이 좋고요. 또 샴푸 전에는 빗질로 머리를 빗어주어야 머리가 덜 빠진다고 합니다. 또 린스로 머리를 헹구실 때는요, 두피에 닿지 않도록 모발에만 닿도록 신경을 써주셔야겠고요. 또 다 마르지 않은 머리는 묶지 않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마르지 않은 머리를 묶었을 때는 습해서 땀과 피지가 두피를 가득 차서 모발 성장에 방해가 된다고 하니까요. 이 점 특히나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헬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무혈성 골괴사는 일반인에게 무척 낯선 질환입니다. 하지만 10대에서 60대에 이르기까지 발병층이 광범위한 질환인데요. 이 무혈성 골괴사란 뼛속에 있는 혈관이 막혀 혈액순환에 장애가 그 원인이 되어 발생되는 질환으로 점차 뼈가 썩게 되고 심하면 고관절이 파괴되어 골관절염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공관절 치원술과 환자의 고관절을 이용하는 수술이 널리 알려져 있지만 한방에서는 수술적 치료 없이 체질에 따른 한방 처방과 침을 이용하는 치료가 가능합니다. 수술에 의한 후유증 없이 치료가 가능한 한방 치료. 오늘은 무혈성 골괴사의 한방 치료에 대해 알아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모르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무혈성 골괴사란 어떤 건가요? 예, 무혈성 골괴사는 혈중에 있는 콜레스테롤, 지질, 작은 핏덩이 등이 뼛속에 있는 혈관이 막히게 되고, 이런 경우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이 있는 혈액이 공급되지 못하고, 또한 대사 과정을 통해서 생성된 탄산가스, 노폐물 등이 배출되지 못하면서 고립되어 썩게 되는데, 이것이 무혈성 골괴사입니다. 그렇다면 무혈성 골괴사는 어느 부위에 나타나나요? 예, 무혈성 골괴사는 대략 80% 이상이 대퇴골두에서 발생하는 대퇴골두 무혈성 골괴사이고, 발등, 발목, 손목, 손등 등에도 간혹 나타나게 됩니다. 무혈성 골괴사의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무혈성 골괴사의 가장 큰 원인은 잦은 음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름기 많은 음식 혹은 담배, 스테로이드의 장기 복용 등을 들 수가 있는데요. 술과 기름기 많은 음식을 자주 섭취하게 되면 혈중, 콜레스테롤, 질 등이 높아지면서 피가 탁해져 쉽게 어혈이 형성이 되고, 또한 담배를 자주 피게 되면 뼛속에 있는 혈관이 위축되어 어혈이 쉽게 막히게 됩니다. 또한 큰 수술을 받은 약 3, 4개월 후에 골괴사가 발병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수술한 부위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염진통제, 즉 스테로이드를 강력하게 투여받게 되는데, 이처럼 스테로이드를 장기 복용한 후에도 골괴사가 발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주나 흡연으로 자주 발생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성별에 따른 발병률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예, 대략 3대1에서 4대1 정도 남성의 발병률이 높고, 이것은 남성의 생활상 술, 담배, 기름기 많은 음식에 많이 노출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나이에 따른 발병률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예, 대략 80% 이상이 30대에서 50대에 주로 발병하게 되는데, 최근 골괴사의 발병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또한 10세 전후의 소아골괴사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아골괴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소아에게도 골괴사가 올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소아의 혈관은 아직 미성숙되어 많이 좁아져 있는 상태이고, 또한 태열로 인해서 피가 쉽게 엉겨 막히면서 골괴사가 발병하게 됩니다. 현대의학에서는 대략 3개월에서 6개월간 고정요법, 즉 깁스를 하거나 그냥 놔둔 상태에서 경과를 관찰하게 되는데, 다행히 자연치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소아들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양쪽 다리 길이에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빨리 골개사에 대한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소아 골개사와 어린들에게 오는 골개사의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성인 골개사는 주 요인이 술, 담배, 기름기 많은 음식이 주 요인이 되고, 소아 골개사인 경우에는 아직 미성숙된 혈관과 태열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디스크나 일반 관절염과 혼동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골개사는, 대퇴골두 무혈성 골개사는 디스크와 일반적인 요추부 염좌와 혼동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골개사인데 디스크로 오인받아서 여러 의료기관에서 허리에만 여러 번 사진을 찍어보고 특별한 소견이 없어 약 몇 주 혹은 2, 3개월 동안 물리치료만 받다가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심해져서 나중에야 고관절 부위를 찍어보고 뒤늦게 골개사임이 밝혀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있습니다. 증상적으로 볼 때에는 디스크와 골개사 모두 엉치부터 허벅지 혹은 사서의 안쪽에 통증이 생기는데, 디스크인 경우에는 허벅지 및 종아리 뒤쪽이나 옆쪽으로 당기거나 터질 것 같은 그러한 신경 증상이 동반되는 반면, 골개사에는 이러한 신경 증상이 없고 엉치나 사서의 안쪽에 통증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일반적인 요추부 염좌인 경우에는 대략 2주간의 침이나 물리치료를 통하여 호전되기 때문에 이 또한 골개사와 구별이 됩니다. 지금 무혈성 골개사의 증상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대퇴골두 무혈성 골개사는 초기에는 허벅지부터 엉치부터 허벅지 혹은 사서의 안쪽으로부터 은은한 통증이 있으면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혹은 앉았다가 일어설 때 혹은 차에서 내리려고 고관절 부위에 힘을 줄 때 통증이 나타나다가 이것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평지를 걸을 때에도 심하게 아프게 되어 지팡이를 짚거나 혹은 가부좌, 책상다리 등의 자세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혹시 교통사고나 골절로 인해 무혈성 골개사가 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교통사고, 낙상, 골절상을 입게 되면 혈전이나 어혈이 생겨 이것이 막히면서 골개사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뼈에 강한 타박상을 입은 이후에는 어혈을 풀어주는 치료를 꼭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대략 3주에서 4주간 어혈을 풀어주는 탕제 치료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타박상 이후의 어혈 치료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혈성 골개사의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무혈성 골개사에 대한 진단은 CT나 엑스레이 등의 방사선 진단으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무혈성 골개사를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엉치부터 허벅지 혹은 사서의 안쪽으로부터 통증이 느껴지면서 걸을 때 고관절 부위가 은은하게 통증을 느끼고 아파지고, 또한 가부좌나 책상 다리의 자세가 부자연스러워질 때는 골개사를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가급적 빨리 방사선 진단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식 수술이 아닌 한의학에서의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혈중 위에 있는 콜레스테롤, 지질 등을 없애 피를 맑게 하고 혈관을 막고 있는 어혈을 풀어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면서 뼈를 집중적으로 보강하는 탕제와 뼈 보강제인 건골단인 두 가지 약으로 대략 3개월에서 5개월간 집중 복용 치료하게 됩니다. 골개사 환자의 대부분이 1기에서 2기의 환자들인데요. 이러한 1기에서 2기일 때는 보통 수술을 하지 않고 괴사가 많이 진행되어 심해졌을 경우에만 수술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한 번으로 수술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략 12년에서 15년간 그 주기로 계속해서 교체 수술을 해야 되고, 또한 대부분의 골개사가 한쪽에만 발병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쪽도 발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개사 환자들에게는 인공관절 수술이 최선의 치료가 아니고 최후의 치료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이러한 1, 2기의 골개사 환자들에게 한방치료가 인공관절 수술을 받지 않고
원래의 자기 관절을 계속해서 쓸 수 있을 만큼 효과가 좋으며, 또한 원래 진행된 쪽에 대한 치료만이 아니라 앞으로 골개사가 올 수 있는 다른 쪽의 예방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약물 치료로 치료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약제로 치료를 하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보통 이제 골개사의 치료 탕제에는 대략 40가지에서 많게는 50가지 정도의 많은 약제들이 쓰이는데요. 여기에는 어혈을 부셔주는 강력한 파열지제뿐만이 아니라 인진이나 텍사와 같은 피를 맑게 해주고 간에 있는 지방을 빼주는 그런 약제들도 쓰이고, 또한 뼈를 집중적으로 보강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약제들이 쓰이게 됩니다. 또한 치료 보조제로 쓰이는 건골단이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요. 이 약도 어혈을 풀어주고 뼈를 집중적으로 보강하는 여러 가지 한약재로 된 알약입니다. 약물 치료 말고 침 치료로 치료하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예, 보통 고관절 부위에 좀 환도라고 하는데요. 환도혈 부위에 자침을 하고, 또한 거기다가 간접뜸이나 혹은 정기적인 자극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때그때 통증을 다소 경감시킬 수는 있으나 골개사의 치료인 측면에 있어서는 주치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반적인 치료 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예, 각 환자들마다 치료약에 대한 감수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략 3개월에서 5개월간의 집중적인 복약 치료를 필요로 합니다. 보통 위장이 약한 경우나 혹은 과거에 스테로이드 약을 많이 복용한 경우에는 다소 치료 기간이 길어지고, 위장이 튼튼하고 약에 대한 감수성이 예민하신 분들은 치료 기간이 다소 단축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치료 후에 재발하는 경우는 없나요? 예, 환자 본인이 술을 끊고 기름기가 많은 고지방의 육류 혹은 담배를 삼가한다면 재발의 위험률은 낮습니다. 통증 때문에 운동을 꺼리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운동은 해주는 게 좋은 건가요? 예, 무혈성 골개사가 한참 진행 중일 때는 가급적이면은 고관절에 압박을 주는 그런 운동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영이라든지 경사가 비교적 심한 산행들은 적극적으로 좀 피해 주시는 것이 좋고, 일단은 선치료 후 운동이 기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골개사가 시작이 되었을 경우에는 가급적 운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치료 후에 수영이라든지 고정식 자전거 등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평상시 잦은 음주를 삼가하고, 또한 고지방 육류의 섭취 혹은 담배를 주의하면서 평상시 꾸준한 운동을 통해 혈중의 콜레스테롤이나 지질이 높아지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후에는 어혈을 풀어주는 치료를 꼭 해주는 것이 좋고, 또한 큰 수술로 인하여 스테로이드를 장기 복용한 후에는 피를 맑게 해주는 한약 치료를 한 번쯤 꼭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치료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2001년도에 양쪽 대퇴골두 무혈성 골개사로 내원했던 소음인 환자였는데요. 이 환자분인 경우에는 좌측에 특히 심한 통증을 느낀 상태였고, 대략 1년 이내에 인공관절 수술을 받을 것을 권고받은 상태에서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대략 5개월 정도의 탕제와 건골단 견복 치료를 통해서 쾌유하여 지금까지 잘 생활하고 계시고, 2008년 초에 우측 대퇴골두 무혈성 골개사로 내원했던 태음인 환자인데요. 이분 역시 우측 고관절의 통증을 느낀 상태에서 치료를 시작했는데, 약 4개월간의 탕제와 건골단 치료 후에 동남아 및 유럽 등지를 배낭여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쾌유했습니다. 소아골개사인 경우에는 10세 미만인 아이였는데요. 걸을 때 약간 절룩거릴 정도로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치료를 시작했는데, 최근 부모님과의 전화통화에서 아프지 않고 잘 뛰어놀고 있다는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들께 당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대퇴골두 무혈성 골개사에 대해서 한방치료가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개사 환자분들은 쉽게 수술을 선택하시거나 혹은 수술을 받을 정도까지 증상을 악화시키지 마시고, 초기 단계일 때부터 적극적으로 한방치료를 하여 수술 없이 원래의 자기관절을 계속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무혈성 골개사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 초기에 발견하면 수술 없이 약물로도 치료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음주와 흡연은 안 좋으니까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밑에 나가는 전화번호로 상담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린다고 합니다. 선생님, 오늘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찰랑찰랑 윤기나는 머릿결을 원하시나요? 어떤 모양을 해도 스타일이 사는 풍성한 머리숱을 원하시나요? 나무가 크고 잘 자라려면 뿌리를 잘 내려야 하듯이 건강한 모발을 위해서는 뿌리부터 관리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얼굴 피부만큼이나 중요한 두피관리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선생님, 샵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네, 저희 샵은 이제 요즘 트렌드인 그 웰빙에 발맞춰서 이제 뭐 두피 케어나 이제 모발 케어 쪽으로 이제 많이 신경을 쓰고요. 이제 고객한테 사용하는 물이나 뭐 사소한 것까지도 다 저희는 이제 천연 재료를 해서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웰빙을 표방하는 샵입니다. 선생님, 두피 케어를 꼭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예전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남성형 탈모가 많았거든요. 이제 남자분들 위주로 이제 주로 머리가 빠지셨는데, 요새는 여성분들도 이제 사회활동이나 일을 많이 하시면서 뭐 스트레스나 공해에 노출되면서 이제 뭐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이제 안고 갈 수 있는 두피 트러블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잡아줄 수 있는 케어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샵에서 받는 관리나 집에서 받는 관리의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샵에서 하는 경우는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 두피 상태에 맞게 진단을 해서 제때제때 들어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무엇보다도 좀 디테일하게 뭐 사소한 것까지 다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 홈케어랑은 약간 구별이 많이 되죠. 뭐 제품도 다르고요.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죠?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가볍게 생각하시고 이제 오래 안 하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보통 원래 근데 샴푸는 10분 정도는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보통 이제 3분 안에 다 끝내버리거든요, 샴푸는. 근데 이제 꼼꼼히 이제 두피 쪽부터 해서 이제 빠지는 부분 없이 이제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제 샴푸를 꼼꼼히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죠. 네, 선생님, 샵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는 어떤 게 있나요? 저희 샵의 두피 프로그램은 이제 크게 뭐 탈모, 이제 뭐 클렌징, 민감 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주로 이제 요새 같은 두피 트러블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를 동반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체계적으로 나눠서 관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두피 상태가 깨끗한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거는 이제 클렌징. 이제 두피의 유분이나 수분 밸런스를 맞춰주고요. 그 각질 같은 모공에 이제 붙어 있는 각질이나 이제 독소 같은 거를 제거해 주는 게 제일 먼저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두피 상태에 따라서 다른데, 이제 약간 민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뾰루지나 이제 반점 같은 걸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아로마 제품을 써서 이제 릴렉스 시켜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피 상태가 어느 정도 이제 진정이 된 다음에는 이제 영양 공급이나 수분 공급을 통해서 이제 자라나는 머리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스케일링에 두피 마사지까지 받고 나니 기분이 정말 상쾌하고 또 머릿속에 근심 걱정까지 사라진 것 같은데요. 다음으로는 또 다른 두피관리법을 소개합니다. 네, 원장님, 샵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네, 이곳은 두피 탈모 분야의 리더로서 무한 책임감과 신뢰와 열정, 그리고 최고의 품질 및 서비스로서 사회에 기여하고 탈모 관리가 곧 삶이자 사명인 두피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피 전문가를 트리콜로지스트라고 합니다. 트리콜로지스트는 두피 및 모발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모든 문제점들을 두피 생리학을 기초로 하여 그 원인을 파악하고 제시하고 관리하여 두피 자체의 그 원활한 기능을 도울 수 있는 두피 탈모 모발 전문가를 말합니다. 네, 샵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는 어떤 게 있나요? 네, 일단 상담과 진단을 통해서 고객님의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고객님께 맞는 케어 프로그램을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케어실로 안내가 되셔서 저희는 고객님께 디톡스 티를 2번 정도 음용을 하시게 합니다.
그리고 목과 견갑부의 혈액순환을 위해서 원적외선이 방출이 되는 스톤을 이용을 해서 테라피를 해드리고요. 그 후에는 고객님 두피 타입에 맞게 만들어진 스케일링 제제를 두개 피부 전체적으로 도포를 해드리고, 그리고 도포해드린 이 제품과 그리고 두피에 노화된 각질이 잘 유화될 수 있도록, 녹여질 수 있도록 미스트를 씌워드립니다. 그 후에는 기능성 샴푸를 가지고 샴푸닝 해드리고, 그 다음에 두피에 영양을 강화시키는 제품을 침투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나서 두피의 원활한 혈액순환과 나머지 제품을 잘 침투될 수 있도록 원적외선을 조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다시 한번 또 스틸을 응용을 하십니다. 선생님, 얼마나 관리를 받아야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관리를 받아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관리 종료 후에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주치의처럼 나만의 두피 전문가를 두시는 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겠죠. 그럼 집에서 직접 두피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장 큰 문제는 두개골과 두개 피부에 유연함이 없는 게 가장 문제거든요. 그래서 가정에 계실 때는 자, 두 손을 편안하게 머리카락을 흔들어 보시면 두피가 잡혀집니다. 네. 두피를 자, 부드럽게 롤링을 하면서 한 두세 번 정도 롤링하면서 가볍게 위로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하나, 둘, 셋. 두 개 피부가 위로 좀 당겨지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유연해지십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자, 롤링을 합니다. 하나, 둘, 셋 하면서 위로 올려주세요. 그럼 조금 더 1cm 정도 올라갑니다. 네. 그 자리에서 멈춰서 하나, 둘, 셋. 자, 다시 한번 자, 롤링을 하면서 자, 눌러주십니다. 위로 살짝 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이 동작은 모상건막 이완 마사지입니다. 머리 손질할 때마다 털끝 하나 건드리는 것도 두려운 분들 많으시죠? 각종 스트레스와 환경오염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탈모는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특히 햇빛이 따갑고 땀이 많이 나는 여름철에는 두피에 문제가 생기기 쉬운데요. 두피도 피부입니다. 항상 꾸준하고 지속적인 관리로 머리 끝부터 건강해지세요. 우리나라의 장수 비결이 나물과 된장의 섭취, 그리고 꾸준한 운동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100세 이상 장수한 분들을 조사한 결과 비타민 A, C, E가 풍부한 대침 채소, 즉 나물을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또한 이 된장에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서 육류를 적게 먹었는데도 장수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꾸준한 운동은 노화를 방지했고 또 우리의 근골격계를 튼튼히 해서 건강을 유지했다고 하는군요. 오늘 나의 건강, 또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 어떠신가요? 같이 운동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더 건강한 소식 들고 여러분들이 찾아뵙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다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물어보세요. 전문의와의 자세한 상담 이어집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건강하세요.